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빅데이터의 이해, 그 군집 분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집 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는 그 빅데이터들의 그 비정형성 그런 것들을 정형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일단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이렇게 또 너무 큰 덩어리들은 또 뭐 어떤 종류라는 거를 범주를 정해서 또 쪼개주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병합 방법 중에서 최단 연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 최단거리 연결법은 일단 두 관측치 간에 거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그 최소 거리 값을 선택을 해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그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선택을 할 때는 1차적으로 그 각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이 가장 큰 단계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각 군집이 형성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일단은 제일 적은 최단 연결법이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 최장 연결법이든 일단 제일 처음에 선택하는 각 단계마다 선택하는 기준은 그 군집화를 할 그 관측치에 대한 그 거리값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해서 군집화를 시켜주기 위해 그 진행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단 연결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와 같이 그 값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값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하면 여기서는 1이죠. 이 1이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형성할 때도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보실 때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1을 선택을 하면 관측치 3과 관측치 1에 대해서 그 군집화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1과 3에 대해서 군집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1과 3과 연결된 그 외의 관측치들의 그 거리값 중에서 최단 거리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인데요. 자, 2, 4, 5가 있겠죠. 그 외에는 1과 3은 묶었으니까요. 우리가 1과 3은 이렇게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군집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것과 2를 하고 또 그 다음으로 4를 하고 또 5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직 묶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1과 3도 아직 관측지로서 현재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요렇게 비교를 하고 요렇게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적은 값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낸다기보다 찾아낸 값 중에서 적은 값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6이 선택이 됐고요. 자, 여기서는 그 1, 3과 4를 비교하는데 여기서도 4와 2를 비교하고 4와 3에 관련된 값을 찾아내고 그래서 또 적은 값을 찾아내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1
1과 처음에 4와 1을 4와 1에 관련된 거리값을 찾아내겠죠. 자, 4와 1에 관련된 값이 9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4와 3이죠. 4와 3이죠. 또 4와 3에 관련된 값이 8이 나왔습니다. 이 둘 중에 최단 거리는 8이겠지요. 그래서 8이 선택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3과 5를 하는데 이렇게 5와 1도 하고 5와 3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자, 5와 1을 해봅시다. 자, 5와 1과 이렇게 만나는 값이 8이 있고요. 또 5와 3이 만나는 값이 7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적은 값을 선택을 해야 하므로 또 7이 선택이 됩니다. 이 값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군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 우리가 5가지 관측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관측지는 지금 학습하기 위해서 5가지만 해놓은 것인데요. 뭐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기초적인 그 알고리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 3을 묶었기 때문에 4/4 그 거리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이 값들을 가지고 그 4/4 행렬을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과 3은 묶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2, 4, 5 관측지가 나오겠고요. 물론 이쪽에도 1과 3을 묶었기 때문에 2, 4, 5가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1과 13, 군집 13과 관측치 5와 연결된 값은 아직 우리가 했군요. 자, 이번에 했습니다. 1과 3과 5의 관측치 값은 여기 있지요. 최소값이 7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7이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1, 3과 관측치 4가 4 중에서 찾은 값이 8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또 1, 3과 2의 한 값을 찾아야겠죠. 1, 3과 2의 한 값을 6이므로 여기다 6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자, 2에 대한 관측지에 대한 5는 우리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이렇게 2와 5와 관련된 그 거리값을 그대로 여기다 5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와 4에 대한 관측지 값도, 거리값도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4로 넘어가는데요. 4도 마찬가지입니다. 4와 이 5의 관측치, 5의 거리값, 관측치 4와 5의 거리값 4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값들은 그 거리 행렬이 대칭 행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 값이 그대로 대칭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4/4 그 행렬이 새롭게 탄생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1, 3이 군집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1단계가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거죠. 군집화 1단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럼 군집화 2단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2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묶어줄 것인가, 어떤 것을 군집화를 해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전체 다 봐도 됩니다. 네. 이쪽은 뭐 이렇게 대칭 행렬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쪽에 있는 값하고 이 대칭해서 서로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값을 선택해서 군집화를 시켜주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이 제일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자면 관측지 2와 관측지 4를 이렇게
이렇게 군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삼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일삼은 그 군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그 거리값을 찾아내 나가냐면, 이렇게 13과 2를 찾고 또 13과 4를 찾아서 그 중에 적은 거리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과 2를 했는데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과 이렇게 4를 했는데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적은 값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6을 선택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6이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또 13과 2, 4는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5와 2, 4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5와 2를 해주면 5가 나왔고요. 5와 4를 해주면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적은 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4가 됐겠죠. 자, 그래서 또 이게 하나의 군집이 형성됐기 때문에 방금 전에 4x4 거리 행렬이 이번엔 3x3 거리 행렬로 또 축소시켜서 다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집화가 13 되었고요. 24 되었고요. 5가 이제 아직 안 되었죠. 13 되었고요. 24 되었고요. 5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과 5는 우리가 이번에 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 7값이 그대로 요리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과 24를 우리가 했지요. 13과 24를 한 값이 6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와 5를 우리가 이번에 했나요? 네, 여기 했네요. 이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값을 여기다 딱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칭 행렬 그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3x3 거리 행렬을 가지고 또 이 중에서 적은 값을 찾아서 또 군집화를 시켜줄 것을 찾아야겠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 7, 4. 그러면 4가 제일 적으니까 4를 찾아야겠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군집화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면 2, 4하고 5를 이렇게 묶고 군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음 단계 또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2 하나지요. 그리고 또 24가 하나입니다. 그죠? 5가 하나입니다. 군집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리값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거리값을 찾아낸 것 중에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3과 24를 했는데 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과 5를 했는데 7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적은 값을 해야 되니까 6이 나왔겠지요. 자, 6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를 먼저 마무리 짓고 할까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6을 찾았으니까 그 6을 가지고 2, 4, 5를 묶고 1, 3을 묶고 2, 4, 5를 2, 4, 5를 이렇게 해서 묶으면서 여기에 6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 3하고 2, 4하고 했을 때 거리값이 최소값이 6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행렬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1, 3하고 또 2, 4, 5를 묶을 때는 그냥 최종적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재단 연결법 그 행렬은 완성이 되었고요. 덴드로그램에 대해서 그걸로 이렇게 구현한 덴드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우리가 그 1과 3을 군집했었죠. 자, 그때 그 사용했던 그 거리값이 그때 사용했던 거리값이 1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2하고 4하고 해서 또 군집화를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거리값이 3이고요. 또 3단계에서 5하고 2, 4 군집을 또 군집화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거리값이 또 4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사용했던 2, 4, 5하고 1, 3하고 그 군집화를 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거리값이 6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높이값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묶어보면, 자, 처음으로 1하고 3이 묶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하고 4가 묶어졌고요. 그 다음에 5하고 2, 4가 이렇게 묶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전체가 이렇게 군집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집합 같죠? 네. 예, 가시성 있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